자, 얘들아, 현대시를 먼저 한번 볼까요? 18번 문제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작품 봅시다. 유년 시절의 회상을 다룬 시들, 화자의 과거 경험을 시간적으로 조직하고 형상화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가 있대. 이러한 차이는 경험 당시의 화자, 그리고 회상하는 화자가 해당 경험으로부터 받은 영향에서도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기를 통해서 가작품, 나작품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일단은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유년의 경험을 다루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뭐 할 거야?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야. 그럼 그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일지 부정적인 영향일지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치? 가작품을 한번 먼저 볼게. 가작품은 김기림의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얘들아 문학에서 굉장히 관습적인 상징이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의미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 작품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때? 나의 소년 시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 과거 경험에 대해서 회상하는 거죠.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서 돌아갔대. 그럼 얘들아, 지금 첫 번째 행 봤을 때 유년의 느낌이 어때? 유년의 느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머니의 상여를 맺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어때? 꼬부라져서 돌아가야 하는 길이야. 그치? 항상 얘들아, 너희가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항상 있을 거란 말이야, 문학 작품 볼 때는. 근데 일단은 너희가 그 느낌을 느끼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 이후에 근거는 항상 확보해야 돼.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유년 시절에 대해서 이 사람 부정적인 경험이 있구나 파악이 가능하고, 내 첫사랑도 딱 보조사 도 쓰고 있지. 그럼 이 사람 첫사랑 성공했겠어, 실패했겠어? 실패했겠지. 아마도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대. 조약돌은 어때 얘들아? 굉장히 조그맣지. 조금해서 손에 잡아도 어때? 잘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첫사랑이 왔다가 가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행 보시면,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저 때 없이 그 길을 넘어서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대. 그럼 얘들아, 요 구절이 사실은 요 시에서 가장 너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18번 문제 약간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 18번 문제가? 18번 문제를 정확하게 너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 구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었어야 돼. 일단은 봐봐. 앞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경험들이 다 안 좋지.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 얘가 뭘 시도한 거야? 강가로 내려가는 걸 시도를 한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강가로 내려가는 행위는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막 좌절하고 슬퍼하는 걸까? 아니면 극복하려고 한 걸까? 아마도 극복하려고 약간 노력을 해본 거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부분도 잘 봐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게 했다 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돌아왔어. 그러면 내가 노력을 했는데 다시 돌아왔대. 이 노력이 통한 거야, 안 통한 거야?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노을과 자줏빛의 이 이미지를 우린 긍정으로 봐야 돼? 부정으로 봐야 돼? 부정으로 봐야 되겠지. 그치? 노을, 자줏빛 이거 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야. 애초에 노을이라는 것 자체는 어때? 하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를 치고 있었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강가에 있는 동안에 계속 어땠어? 계속 마음이 안 좋았던 거야. 그치? 부정적인 상태였어요.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그럼 얘들아, 이 감기가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
어두운 내 마음 때문에 몸서리를 치니까 얘가 감기에 걸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 보시면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동구박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아마도 첫사랑 상대겠지, 그치?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대. 그래서 멍하니 기다려본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버드나무 밑은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대.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나무겠지, 그치? 아주 오래된 나무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오래된 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어때? 계속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결국에 이 버드나무 밑이라는 공간은 뭘 보여주는 공간이라? 지속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사람이 느꼈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들 있지? 이게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멍하니 기다려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에 얼룩을 씻어준대. 그럼 얘들아, 이 마지막 구절을 봤을 때 이 사람이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어. 그치? 지워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른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이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상태가 됐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은 살펴봤고 얘들아, 마지막 부분 있지. 마지막 연하고 이전까지의 내용하고 약간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거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누가 봐도 시점이 언제야? 현재지, 현재. 그래서 종결 어미 살펴보면 어때? 기다려본다, 씻어준다.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희가 시간 구분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나 작품 한번 볼게. 아니, 나 작품은 얘들아, 제목이 한민복의 박수소리인데 이 작품은 되게 심리적으로 아찔한 그런 시지.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박수소리, 나는 박수소리에 등 떠밀려서 조회단 앞에 선다. 근데 얘들아, 이 작품도 분명히 유년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 작품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처음부터 뭐 하고 있어? 처음부터 현재형을 쓰고 있어.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야. 이 장면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운동화 발로 차며 나온 시선, 눈이 많아 어지러운 잠자리 머리, 나를 올가매는 박수의 낙하산 그물.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딱 봤을 때 화자는 지금 이 박수 소리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라고 봐야겠지? 그치? 그 탄력을 팅 끊어버리고 싶지만, 이 부분에서 얘들아, 항상 뭐뭐하고 싶다라는 표현 나오면은 화자의 지향이나 추구를 드러낼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걸 끊어버리고 싶대.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 공간에 있기 싫은 거야. 그렇지만 아랫배에서 악식으로 부울거리는 어머니, 오오 전투 같은 늘 새마을기와 동양으로 나부끼던 국기마저 미동도 않는 등 뒤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검은 교복에 돋보기처럼 열을 가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얘 지금 이거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날 수 없는 건 누구 때문이야? 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나서 나는 어때? 내가 입고 있는 이 검은 교복을 쳐다보고 있는 애들의 눈동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거야. 천여 개의 돋보기 조명, 불개미 떼가 스물스물 빈혈의 육체를 버리고 피난한다. 몸에서 팽그른 파르란 연기가 피어난다. 팽이 내려서고 싶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앞에서 뭐라고 했어? 낙하산 그물, 그 탄력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했거든? 여기서는 어때? 팽이에 대해서 내려서고 싶어요.
둥그런 현기증이 사람 멀미가 전교생 대표가 절도 있게 불우이웃에게로 다가와 쌀포대를 배경으로 라면 박스를 그 가난의 징표를 등지고 사진 찍는 선생님에게 노출된 나는.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지금 딱 봐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지. 어떤 게 특징적이야? 뭘 많이 사용해? 쉼표를 진짜 많이 쓰고 있지. 그치? 그러면 왜 이렇게 쉼표를 많이 사용했을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이 쉼표 사용 관련해서도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을 거야. 그치? 선지에서는 뭐라고 했어? 급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랬거든? 급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쉼표를 사용했으면은 사건 전개의 양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켰어야 돼. 근데 얘는 어떤 거 같아, 지금? 사실은 얘들아, 뭐 하는 거야? 그냥 약간 이제 집안 환경이 어려운 친구를 불러다 놓고 단상에 세운 다음에 뭔가를 주고 있는 장면이지. 그렇지? 굉장히 짧게 요약할 수 있는 장면이야. 근데 그 장면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엄청 확대하고 있는 거야, 이 작품은. 이거를 통해서 장면을 오히려 더 긴 느낌이 들도록 확대를 해주고 하나하나를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거야. 왜 각인시키겠어? 이 경험이 화자한테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은 느낌을 느껴봐 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노출된 나는 비지처럼 푸석푸석 어지러워요. 햇볕의 설사 박수 소리가 늘어지며 라면 박스를 껴안은 채 슬로우 비디오로 쓰러진 오 나의 유년. 이 부분에서 명확해지지 얘들아. 슬로우 비디오로 쓰러진 나의 유년이라고 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가난 때문에 고통받았던 유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야. 구겨진 정신에 유리조각으로 박혀서 빛나던 박수 소리.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요거 반복하고 명사형으로 종결하면서 뭐 만들어준다? 여운을 만들어준다. 끝까지 이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작품은 앞에 있는 작품이랑 비교해서 어때? 훨씬 더 지금까지도 화자가 많이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 16번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얘는 표현상 특징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선지를 한번 쭉 다 살펴볼게. 일단 정답은 1번에서 바로 나왔어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들아 시에서 반복은 강조니까 의미 부각 가능하겠지. 이것만 확인을 해주면 됐습니다. 동일한 시구의 반복이 있는지 없는지. 가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이 반복됐니? 가작품. 나작품에 비해서 가작품에서 조금 더 안 보였을 수는 있어. 왜냐하면 나작품은 너무 딱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나 마지막 끝날 때나 박수 소리 반복하고 있었잖아. 가작품에서는 얘들아 마지막 면에서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 요거 확인했지? 그치? 돌아오지 않는 이라는 시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시구에 대해서 얘들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니까 이거는 완전히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복 변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시구는 두 어절 이상 되어 있으면은 일단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2번 선지. 쉼표의 잦은 사용은 나작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활용을 해서 얻고 있는 효과가 일단 잘못 제시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3번 선지 보면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이상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적인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가작품이랑 나작품에 있어 없어? 없죠. 다음에 4번 명사로 문장을 종결하고 있는 거는 나작품에서 또 확인이 가능했는데 얘 가작품에서는 어때? 아니었죠? 그리고 5번 선지 감탄사의 사용을 통해 감탄사의 사용도 나작품에서는 확인이 가능했어. 오 나의 유년 같은 부분에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역시도 상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 작품에 대해서만 적절한 선지였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 작품에 대해서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었고 가 작품을 너희가 잘 파악하는 게 필요했었어.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봅시다.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같은 경우엔 정답은 2번이었는데 얘들아,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 그 표현의 의미 쌤이 뭐라고 했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었지? 근데 보면 과거의 기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부각한다. 할아버지랑 얘들아 뭐 과거의 기대랑 연관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이 특정한 시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지만 아마 답에 대해서 잘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요거 한번 보자. 4번 선지. 가에서 화자가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한 것은 아픔을 극복하고자 했던 당시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음을 드러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파악한 내용이었어. 다음에 나에서 화자가 팽이에서 내려서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상황을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드러내는군 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팽이에서 내려서고 싶은 행위가 뭐하고 연결돼야 돼? 상황을 견디고자 하는 마음하고 연관이 돼야 돼. 이게 이거여야 돼. 팽이에서 내려서고 싶다. 난 견디고 싶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니? 같은 의미가 아니지. 왜? 팽이에서 내려서고 싶은 게 뭘 의미했어? 난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 였잖아. 그러면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그치? 정답은 4번이었어.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 문학 문제들 중에서는. 그리고 다음으로 고전 시가. 고전 시가도 얘들아 21번 문제 보기 간단하게만 훑어보고 작품을 보자. 자, 일단은 보기 내용을 보면 어때?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 가 작품이나 나 작품이나 다 뭐 할 거야? 교훈 전달할 거야.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과 화자, 청자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특정 덕목을 제시할 거래. 그러면 화자, 청자의 관계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서 말을 건네는 어투가 사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화체가 사용된다거나 하는 양상이 드러날 수 있겠지. 아니면 구체적인 청자를 명시한다거나 이런 것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특정 덕목 제시에서 실천할 것을 설득을 한대요. 주로 어떤 것들? 유교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것들. 그리고 이제 화자는 청자에게 덕목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면서 훈계하는 한편 뭐 할 수 있다? 스스로를 청자와 함께 주체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얘들아 요거는 뭐야? 훈계를 한다. 그거는 명령의 의미로서 제시를 하는 거고, 함께 한다. 그 경우에는 청유의 의미로서 제시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작품을 봅시다. 일단은 두 작품 나왔는데 첫 번째가 박선장의 우륜가라는 작품이야. 우륜가 요 작품 자체를 처음 봤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세붕의 우륜가라는 작품이 조금 더 유명한 같은 제목의 작품이 있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 우륜가라는 제목이 가질 수 있는 작품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상이 다 가능할 거야. 그치? 그러면 1수부터 한번 볼게요. 1수는 부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한치도 안 되는 풀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봄 이슬을 맞은 후에 입이 넓고 줄기가 길어서 불어났대. 그럼 얘들아 요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야 한치도 안 되는 풀, 아주 조그만 존재, 뭘 의미하는 거야? 어렸던 자식을 의미하겠지. 이 어린 자식이 봄 이슬을 통해서 잘 자랐어. 봄 이슬은 뭐가 되겠어?
부모님의 사랑이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해? 이 은혜가 만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그럼 뭐 해야 돼? 열심히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4수로 내려가서 형제 관계. 먼저 나니 후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앞과 뒤를 이어서 한 저주로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리.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뭐 먼저 낳든 후에 낳든 그거 상관없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돼? 우애 좋게 지내야 돼. 그것을 모르면 어때?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기억 부분에 대해서 얘들아 너희가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19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지. 대구를 활용하여 위계가 중시되는 세태를 경계한다라고 했거든? 대구의 표현 방식은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나니 후에 나니 앞뒤 구절 짝을 이루고 있지. 그런데 얘를 통해서 위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경계한다? 이거 어때? 그거가 이제 적절하지 않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 요 표현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강조하고자 하는 바. 지금 위계를 중시하는 세태가 있는 게 아니고 위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형제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 6수 부분 한번 보자.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이 이어지니 천지 오래되니 세상 도이 아니 변하겠냐. 그러니까 결국에 얘들아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어. 그치? 세상 도의는 아니 변하겠니? 변화하게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뭘 생각해야 돼? 우리는 모두 다 7 구멍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 즉 어떤 존재? 인간이잖아, 인간. 그러니까 뭘 중시해야 돼? 오륜을 중시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것들 우리가 막을 수 없어. 변화하게 돼 있어. 그렇지만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뭐다? 오륜이다. 그리고 이제 7수로 내려가서 옷, 밥이 부족하니 옷과 밥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냥 간단하게 의식주를 생각을 해봐. 그것이 부족하니 예의 차릴 겨를이 없어. 가숙당서를 상관없다 여기느냐. 얘들아 가숙당서는 풀이가 되어 있죠. 뭐라고 풀이되어 있어? 글방과 학교라고 풀이가 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부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돼? 옷, 밥이 부족해. 너희 막 입을 옷이 없고 먹을 밥이 없어. 그러면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 지금보다는 조금 멀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너희가 옷과 밥이 부족해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만약에 진짜 옷밥이 부족한 상황이어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오륜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여기서 직접적으로 명령형 어미 써주고 있지? 그치? 이웃이 미우면 갈 데가 없어. 고을이 버리고 나라가 다 버릴 거래. 이웃, 고을, 나라 확장하고 있는 거 보이지? 점층법 써주고 있는 거야. 100년도 못 살 인생이 그러그러 어떠리.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살 인생인데 한 번 사는 거 이웃한테 잘해주고 살자. 그래서 이 오륜에 보통 얘들아 부자, 뭐 형제, 친구 이거 뛰어넘어가지고 이웃 간에도 잘 지내야 한다라는 거 언급하고 있는 작품이야.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고공가라는 작품인데 얘들아 고공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파악했니? 문제 풀면서 고공. 고공은 무슨 뜻일까? 고공. 고공이 뭘 의미하는 단어일까? 고공. 고공이 뭐야 얘들아? 고공이 뭘까? 고공. 고공에 대해서 얘들아 너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 행에서 집에 옷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라고 해서 고공을 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고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거 두 개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 말 건네는 어투라던가 구체적인 청자를 명시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고공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 어디에 있냐? 논밭도 조커니와 고공도 근검했다. 부지런했대. 근면성실했대. 그치? 그리고 근면성실하다라는 거는 얘가 뭔가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겠지. 그치? 집안에서 어떤 존재겠어? 하인, 머슴을 의미하는 거야. 머슴. 고공은 머슴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치? 그리고 얘들아, 이 작품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초반에는 어때? 고공한테 말 건 다음에 이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았어. 그치? 고공도 어땠어? 근검했잖아. 일 열심히 했어. 그런데 13페이지 넘어가서부터는 어때? 요 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없어. 열심히 일을 안 해. 뭐 하는 거야? 대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작품의 경우에는 고공에 대해서 권계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권계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한다? 과거와 현재를 대조한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 집에 옷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집 기별, 우리 집 소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긴 한 거니?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를 꾸면서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우리 집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 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까 어때? 사람도 절로 모여. 그래서 큰 집을 지어냈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농사 열심히 지었어. 그리고 그것을 자손에 전개하여 대대로 내려왔대. 논밭도 좋고 고공도 열심히 일하고 저희마다 농사 지어서 풍요롭게 살았어.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살았어. 모든 부분이 다 충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 이제 대조해주고 있는 거죠. 요 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굳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에 흘깃탈깃하는 건가. 그럼 얘들아, 지금 고공들은 근면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얘는 지금 얘들아, 밥사발 큰지 작은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거 따지느라 일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현재의 고공들이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뭐 하고 있어? 서로 눈치 보면서 옆에 애는 어떻게 살고 있지 하면서 흘깃흘깃 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네 일을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가뜩에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안 좋아. 시절 자체가 사나운데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어떻게 되고 있어? 집안 살림이 거덜나고 있어. 엊그제 화강도에 강도가 들어서 가산을 또 탕진을 했대요.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을 먹자꾸나.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권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얘들아, 여기까지 봤을 때 너희가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임진왜란을 바탕으로 창작이 된 작품이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얘들아, 고공이 의미하는 거는 사실상 조정의 신하들이에요. 조정의 신하들. 그러니까 조정의 신하들은 얘들아 어떤 존재야? 나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나라의 머슴인 거야. 그러면 똑바로 일을 해야겠지.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자기의 이익만 따지느라 나라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엊그제 화강도, 가산을 탕진해간 화강도는 누구를 의미하겠어? 요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일본.
그치? 일본을 의미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목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의적인 성격이 정말 강한 작품이야. 우의적 성격이 강한 작품.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냐? 한솥에 밥 먹으며 번번이 시기하랴. 아니 같이 밥을 먹는데 왜 번번이 서로서로 질투하고 있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잘 가꿔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요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면은 김과 이가 이거 언급하고 있는 거 있잖아. 외척 세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넘어와서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을 살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이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놓고 옷밥만 다투느냐. 여기서는 얘들아 그럼 옷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 요거야 요거. 그치? 화살 제쳐놓고 왜 너네 잘 사는 궁리만 하고 있어.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줄이는가 아침 저녁 더해서 먹였는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깊은 새 머슴 어느 때 얻어 있어 지비를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누.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화자의 시름은 해소가 됐어 안 됐어? 해소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돼. 지금도 얘들아 새 머슴 어느 때 얻어서 시름을 잊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거잖아. 그치?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살이 다 꼬겠구나. 요 새끼 한 살이는 얘들아 A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A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 내가 일 없을 때 새끼 이렇게 꼬면서 너한테 왜 내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지 사연을 말해줄게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사연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됐니? 새끼 한 사리를 다 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뭐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는 아까 확인했으니까 넘어가고 20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었는데 A랑 B가 둘 다 옷밥이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맥락상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했었지? 일단 B에 대해서는 옷밥이 어떤 뜻이었어 얘들아? 요거였지. 자신의 이익. 그래서 요거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 A의 경우에는 뭐였어? 너희가 옷밥이 부족해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실생활의 문제, 그리고 B는 눈앞의 이익. 다음에 이제 21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문제도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한번 선지 쭉 살펴볼게. 1번부터. 가의 제1수에서는 풀과 봄이슬의 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효. 그래서 우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라는 거 파악을 했었을 거야.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과거 고공의 바람직한 모습. 그래서 요거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중요한 표현 방법이었다라는 거. 다음에 2번 선지. 가에서 사수의 금수만도 못하리. 그리고 육수에 그래도 7구멍 가졌으니는 청자에게 제시하는 덕목이 사람됨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한대. 어때? 너 이거 안 지키면 짐승만도 못한 거야? 사람이면 지켜야 돼. 7구멍 가졌으면 지켜야 돼. 인간이면 지켜야 돼. 그치? 다음에 3번 선지. 나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짓자꾸나 너희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이것은 화자가 스스로를 함께 실천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얘는 이제 요 마지막 종결 어미를 확인하면 알 수 있죠. 짓자꾸나 같이 하자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도 너희를 데리고 새 살림을 함께 살자. 그리고 4번 선지. 가에서 제7수에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으리. 나에서 크나큰 새살을 어찌하여 치르려뇨? 라는 것은 청자가 덕목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하는 것이래. 요거 가에 대해서는 얘들아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 먹고 살기 힘들어도 뭐 해야 돼? 덕목을 수용하고 실천해야 돼. 그치? 다음에 나 크나큰 새살을 어찌하여 우리가 대응하고 해결을 할까? 뭐 해야 되는 거야? 고공으로서 뭐 해야 돼?
근검하게 살아가야 되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어찌하여 치를까라는 이 질문이 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얘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야. 정답은 5번이었어. 5번 선지 보면 얘들아, 가에서 팔수에 대해 이웃이 미우면 갈 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웃한테 잘해야 되지. 공동체의 지속과 번영을 위한 행위를 제시하는 것이 맞았어. 그런데 나에 대해서 자손에 전개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이것 자체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행위는 아니지. 그치? 뭐였어? 과거에 다들 근검하게 잘 사니까 그것이 대대로 내려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망쳐졌어. 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었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가 잘못 제시가 됐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22번. 요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요 작품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라는 게 보기에 제시가 됐었잖아. 그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A 부분하고 B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했어. 예, 정답은 3번. 3번 선지 봐봐. 우리 집 기별에서 시작하여 애달픈 너희 일로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이 특정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에 조응한대. 이 사람 이야기 시작하면서 뭐 할 거라고 했어? 새끼를 꾸면서 이야기해줄게 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 아, 너희 일을 이렇게 애달파 하니까 한 살이 다 꾸겠어. 할 얘기 너무 많아 라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이 특정 행위가 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속이 됐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다라는 걸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 요 문제도 3점짜리기는 한데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현대시랑 고전시가를 봤고요. 남은 현대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는 간단하게 또 살펴볼게. 간단하게.